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오늘 그래도 이제 약간 세간의 이슈가 되는 뭐 사회 대개혁으로 나가는데 중요한 화두라고 보는데 지금 최저임금이 논란이잖아요. 네. 논란인가 화두인가? 화두라고 해야겠네. 화두이기도 하고 논란이기도 하죠. 아 논란 둘 다 마찬가지고. 네 역시 대단하십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 관련 뭐 이제 정부 측의 의견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공약이 1만 원이었던 거 아세요? 네, 10,000원이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최저임금 협상을 하는데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걸 꾸려서 매년 8월 5일까지는 최저임금을 확정을 해야 합니다. 네, 근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그게 이제 구성을 할 때 이제 노동자 측도 있고 사용자 측 사용자라고보다는 그니까 그 사용자랑 자본가 측이랑 이제 그다음에 공익 측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은 비율로 해서 12명 이렇게 해서 그 회의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회의를 하는 데서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공익 측으로 참가했을 걸로 보이는데 압박을 많이 가했을 거예요. 아마 1만 원까지 올려야 되니까. 그러면 갑자기 사용자 듣다 보니 사용자 기분 나쁘려고. 네, 사용자라는 말이 너무나 기분 나쁘죠. 왜냐하면 싸가지 없는 노동자를 사용한다는 느낌을 주니까 이제 좀 별로 기분은 나쁜 상황인데 일단 작년 같은 경우는 6,470원이었어요. 6,470원 예, 시급. 근데 올해는 7,530원으로 역대 최고폭 16.4%가 인상이 된 거죠. 16.4%. 그래서 엄청나게 이게 많은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협상 과정을 쭉 보니까 이제 청년들 뭐 소위 말하면 노동자 측으로 참가하는 쪽이 민주노총이나 한 번씩은 뭐 알바노조나 이런 청년 단체들이 많이 참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민주노총 측도 민감한 문제지만 이 최저임금 문제는 가장 민감한 게 청년들이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 알바하고 뭐 편의점에서 뭐 어디면 카페에서 이런 데 알바하는 데 있어서 이 시급 변동이 엄청 민감하거든요. 10원, 20원도. 네. 그래서 이거 이 10원 인상시키려고 엄청나게 싸운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8월 5일 전에 어쨌든 7,530원으로 겨우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와 이랬는데 이제 이거에서 구체적인 시행령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된 게 있는 거죠. 문제는 상여금입니다. 혹시 상여금이라고 아시나요? 상여금. 보너스라고 하는 그거. 네, 뭐 일종의 보너스인데 뭐냐면 근로기준법에는 특별히 명시가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회사에서 이제 상여금을 마음대로 줬다 안 줬다가 막 한단 말이에요. 보너스죠.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노조가 이제 회사와의 협상을 좀 맺는 과정에서 매월 지급되는 임금 외에 이제 분기별로 특정 시기에 사용자가 일시급으로 이제 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보너스인데 이게 뭐 한 달에 한 번씩 주기도 하고 연 400%뭐 이렇게 지급하기도 하고 분기별로 300%뭐 이렇게 주기도 하고 휴가 때마다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추석날 뭐 선물 그런 게 될 수 있겠네요. 네네. 근데 이 상여금까지도 임금에 포함을 시키자 이렇게 된 거죠. 최저임금 올리는 대신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무슨 소리냐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왼쪽 주머니로 주는 임금이 있고 이게 기본급이고 오른쪽 주머니로 주는 임금이란 게 있는 거예요. 일종의 그런 게 뭐 보너스도 있고 뭐 무슨 수당도 있고 뭐 밥값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복지후생 뭐 비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까지 오른쪽으로 주는 그런 뭐랄까 그런 임금 명목 같은 느낌의 그런 비용도 최저임금에 포함을 시켜달라. 이게 이제 자본가 측의 주장인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월 120만 원의 기본급을 받고 있었어요. 그럼 최저임금에 이 인상되면서 올라가야 돼. 근데 회사 측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우리 상여금을 이미 월 40만 원씩 50만 원씩 주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거 다 포함하면 최저임금보다는 높아. 그래서 인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런 요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최저임금에 의해서 임금이 올라가는 경우가 없는 거죠 지금. 상여금을 포함시키게 해버리니까. 아예 기본급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데 꼼수 부려가지고 보너스에 포함시키고 경우에 따라 보너스 안 줄 수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죠. 기본급만으로 임금으로 생각을 해서 보너스는 안 줄 수는 없지. 최저임금으로 해서 최저임금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상여금까지도 그 최저임금에 들어가 버릴 수 있는 거죠. 포함버리는 거. 내가 임금을 받는 게 기본급 120만 원에 예를 들어 보너스를 매달 40만 원씩 받았어. 그럼 160만 원이잖아요. 한 달에 받는 게. 원래는 120만 원 이거만 이제 최저임금이 적용되냐 안 적용되냐 그걸로만 따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예, 원래 예, 최저임금 그거죠. 법칙인데 그 회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보너스 40만 원까지 주고 있었으니까 이제 이것까지 생각해서 이게 최저임금보다 높은지 낮은지 생각해보자. 160만 원이 이를테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최대한 내놓고 싶지 않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회사에서. 근데 원래는 상여금이 포함이 안 됐어요. 보너스가 임금에는 포함이 안 돼. 그래서 최저임금 오르면 얘도 같이 올라야 돼. 기본급도. 그죠? 근데 어떤 결정이 있었냐면은 이제 작년에 올해 작년이죠. 작년에서 기아차에서의 정기 상여금 정기적으로 주는 보너스는 통상 임금이다. 이렇게 결정이 나버렸어요. 네. 근데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무슨 소리냐면은 그렇지. 왜냐면 왜 통상 임금에 정기 상여금을 추구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정기 상여금이란 뭐 매달 이렇게 좀씩 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급이 120이고 보너스가 40이에요. 네. 근데 다른 회사들은 이걸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그냥 160 준다고 얘기를 하지. 왜 굳이 120에다가 보너스 40이라고 얘기를 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가 있냐면은 뭐 야근 수당이라든가 연장 수당이라든가 뭐 휴일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산을 할 때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상여금을 포함해서 160에 맞춰서 휴일 수당이라든가 뭐 야간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결정해 버리면 자기들이 더 많이 줘야 돼. 그런 수당들을. 야간 수당이라는 거를. 네. 근데 이 기본급까지만 계산을 하면 조금만 줘도 되니까 그런 꼼수를 피워서 기아차 노조가 항의를 해서 통상임금에 그러니까 통상임금이라고 하면은 뭐랄까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거예요. 아, 그럼 그러니까 예. 뭐냐면은 통상임금에서 뭐냐면은 통상임금의 1.5배를 휴일, 연장, 야간, 근로수당으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 휴일 연장 되죠? 야간 근로수. 예. 네네네. 네. 그래서 통상임금은 회사 입장에서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내가 야간 그렇죠. 수당을 주고 싶은데 예를 들어 시급이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120만 원을 내가 기본급으로 받는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시급 7천 원이라고 해봐요. 그럼 여기에 1.5배만 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 보너스 440만 원까지 포함해서 16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은 뭐 시급 8천 원이다. 그럼 여기에 1.5배를 줘야 되니까 그렇게 돼 버리니까 다 이제 커져 버리는 거예요. 커져 버린다고 생각을 해서 상여금 보너스는 통상임금에 포함을 안 시켰었어. 포함을 안 시켰는데 법안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통상임금에 보너스까지 포함이 돼버리니까 자기들은 소위 야간이나 휴일 수당을 더 많이 줘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잖아 자본가 측은. 그러니까 그럼 최저임금에도 넣어달라. 최저임금에도 보너스로 넣어달라. 우리 보너스 주는 것도 일종의 임금 아니냐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조금 어렵거든요. 일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월급 네. 안 받아본 사람들은 조금 이해는 되시나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궁금한 거요? 네. 그 이를테면 알바생이라고 하면 네. 특히 최저임금이 많이 거론되는 게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수당은 많이 받을 텐데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는 네. 고용이 상당히 불안정하잖아요. 불안정하죠. 그러면 이런 상여금 같은 것들을 아예 없지 않나? 네, 아예 없죠. 그리고 네. 심지어는 근로계약서조차도 안 써요. 네. 근로계약서 쓰는 방법도 모르고 해야 된다는 생각도 모르고 오히려 근로계약서를 쓰면 불이익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실제 뭐 불이익이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조금씩 임금에서 네.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랄까 노동자 공단 같은데 좀 빠져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일부러 안 쓰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걸 안 쓰면은 당연히 상여금 이런 거 생각도 못 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아르바이트하는 20대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네. 오르는 건가? 오르는 거는 있죠. 네. 근데 오르게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오르게 되면 참 좋은데 내가 당장 알바를 하고 싶어. 근데 편의점에서 7천 원짜리 뭐 한 시급 7천 원짜리 사람을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해요. 근데 난 지금 당장 일할 땐 없고 네. 7천 원짜리라도 일을 해야 되겠어. 그렇게 되면은 자기는 최저임금 혜택 못 받고 7천 원짜리 시급 7천 원짜리 편의점 알바를 해야 되는 상황인 저는 이게 거죠. 문제가 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전반적으로 전반 경제가 활성화되고 살아나는 과정에서 이제 임금이 오르고 그런 거는 무리가 없는데 임금만 올라가면 이건 당연히 올라야 되지만 지금 네. 너무나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맞습니다. 임금 올라야 됩니다. 올라야 되는데 임금이 오르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를테면 편의점 사장님이에요. 제가 갑자기 기분 좋아진다. 근데 학생을 데려다 점주죠, 점주. 아, 예, 점주. 알겠습니다. 사장이라고 하면 예. 점주라고 하는. 알겠습니다. 뭐 점주합시다. 예. 네. 근데 웬만하면 근데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 호칭이 근데 사장님 그 아닌가? 사람들도 다 힘들어요. 알고 보면. 네, 예. 그렇죠. 힘들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면 최저임금이 올라버렸어요. 네. 그러면 원래 아르바이트생을 2명 고용하던 거를 1명으로 줄여버리잖아. 네. 그리고 대신 하나는 뭐 자기 아들한테 야, 너 지금 휴학하고 놀지? 와서 일해. 이런 식으로
퉁쳐버리든가 착취, 가족 아니면 착취. 본인 스스로 자신이 그냥 일을 하든가 예. 네.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보면 실제로 경제 전반이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금만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되면 오히려 일자리라 또 아르바이트 자리가 더 줄어버리는 상황도 있을 수 있지 않냐. 네. 또 하나는 실제 아르바이트가 줄어보면은 뭐 커피숍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패스트푸드점이라든가 네. 이런 데 많지 않나요? 네. 맞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맞아요. 근데 그런 전반적인 그런 이제 업소의 폐업이 많아지면 네. 문을 닫게 장사가 안 네. 되니까 네. 폐업이 많아지면은 또 일자리가 줄어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단순한 논리로 최저임금만 하는 거는 약간 좀 한계가 있지 않냐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 전반적인 경제가 활성화되는 뭔가 구조적인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뭐지 이게 점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건 완전히 한 1,000만 정도의 청년 노동자들을 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적으로 돌릴 수 있는 적으로 규정한 건 아니고 발언이 될 수가 있는 게 왜냐하면 이게 그런 논리가 바로 자본가 사용자 측의 논리거든요. 뭐냐면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봐. 그럼 너희 일할 데가 없어져. 이런 주장인 거예요. 근데 청년들 입장에서는 일자리 하나가 그래 줄어들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따져서 영원히 최저임금을 계속 낮출 수는 없단 말이죠. 프레임이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대책을 이번에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대책을 냈던 게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대책을 따로 세웠어요. 그래서 그 지원금을 냈단 지적이네요. 말이죠. 예. 네, 그 그래서 몇 달간 일시적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것도 그런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대책까지 같이 마련해주면서 최저임금을 올렸던 거고 본질적으로 이 소상공인 업을 하는 사람들이 힘든 것도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 자영업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많은 많죠. 이유가 예.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면서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자영업으로 다 뛰어드는 부분이 있고 그만큼 또 노동자들도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안에서도 최저시급이 낮으니까 임금을 적게 주고 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금을 높이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뭐냐면은 대기업들이 너무 많이 가져간다는 거죠. 그리고 중소기업들한테 횡포도 많이 부리면서 너무 많이 뺏어가는데 이 구조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최저임금도 인상을 시키는 거고 그러면은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도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대기업에 더 달라고. 우리는 임금 올랐으니까 우리도 임금 이거 보장하기 위해서는 더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대기업의 갑질을 막아야 되는 건 거고 대기업도 임금을 더 많이 주게 되면서 사실은 노동자들이 너무 힘드니까 자영업으로 빠지는 일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 거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이 과도하게 많은 상황이다. 근데 이 구조에서 그럼 자영업이 너무 많고 이 사람들도 기중하니까 최저임금은 계속 이 수준을 낮은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는 프레임으로 가면 그러면 빈부격차는 더 격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네. 따라서 최저임금 올라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나 뭐 보수 정당도 심지어는 이제 최저임금 인상해야 한다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건데 어쨌든 근본적인 경제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그거랑 별개로 사실 아니, 그 제가 필요한 것 같고요. 발언을 조정을 해야 되는 게 네. 정부의 입장. 이를테면 이제 국민의 입장은 임금을 실질 소득을 이제 더 개선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한 사용자라니까 단순한 노사간에 자본가, 네. 예, 그냥 이제 자본가와 국민들 사이에서 이거를 밀고 당기고 하는 데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거고 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정부 입장에서는 네. 어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냐? 또 이 기승전 그죠? NSC 특유의 이제 기승전 미국으로 가는 거지. 네. 아니 이 미국산 전투기, 미국산 미사일 사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아니 지금 국방비가 연간 40조가 넘어가는데 엄청 높은 예, 수준. 이거를 더 올리겠다고 했잖아. 그 작년에 또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와의 전화 통화에서 뭐라 그랬냐면 트럼프가 문제 제기했거든요. 네. 아니 대한민국 한미 FTA로 돈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야?라고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우리가 미국 무기 많이 살 거니까 그러면 무역 적자가 개선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네. 그런 식으로 수십조를 갖다가 미국 무기 사는데 탕진하고 있으면서 그럼 당연히 돈이 없지. 그 돈을 사실 소상공인들 지원을 좀 더 해준다든가 아니면 중소기업들 좀 살리는데. 그죠? 근데 저는 또 드는 게 대기업들이 어쨌든 기본은 이 사람들도 착취당하고 있단 말이죠 미국한테. 네. 그죠? 그런 구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네. 대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보면은 그 대주주들이라든가 주식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해외 외국 자본, 특히 미국 자본들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자본의 눈치를 보면서 뭔가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존재를 하는데 이제 사실 미국 자본도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국 자본들도 자기들이 한국 대기업 운영하고 있어. 근데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은 중소기업들도 그 납품 단가를 못 맞추겠다고 얘기할 거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들도 노동자들 월급 많이 줘야 돼. 네. 그러면은 결국은 그런 대기업들을
이제 자주유지하는 이 미국 자본들도 사실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걸 원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한국에. 그죠? 이런 데서의 무지하에서의 로비가 있을 수도 있죠. 그건 모르는 일이지만. 그래서 저는 어떤 네. 느낌이 드냐면 이 막 임금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노동 현상을 보면 네. 그 영화 타짜 보면요. 네. 그게 나와요. 영화 타짜에 그 이제 막 사체 일수 뜯으러 가잖아. 뜯으러 갈 때 그것도 곽동원이 그랬나? 아무튼 누구요? 곽도원이요. 곽도원. 예. 곽도원이구나. 네. 예. 그 마른 오징어를 탁탁 두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 어이, 마른 오징어에서 액기스 짜는 거 알아? 이런 발언이 있어요. 네. 대사 정확하게 모르는. 마른 오징어에서 마른 오징어 짜면 액기스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민중이 정말 더 이상 이제 짜도 기름이 안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쥐어 짜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지. 네. 이 사람들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맞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전부 다 어쨌거나 국민들을 쥐어 짜는 거. 국민은 네. 개돼지라는 인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전 하나 궁금한 게 우리는 너무 이렇게 이중적으로 기업들한테도 피해를 당하고 뭐 미국한테도 뭔가 착취를 당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는 최저임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되게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나라는 좀 어떤 상황인지 네. 다른 나라 저는 사례. 일본밖에 아는 게 없어서 일본 얘기만 네, 하겠습니다. 일본 좋습니다. 일본의 최저임금 시스템을 한국이 많이 배웠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일단 일본의 최저임금 얘기 잠깐 하기 전에 일본이 어떤 경제 구조인지부터 아주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네, 네. 일본 인구가 1억 2,300만이 좀 넘어요. 우와, 구체적이십니다. 예. 넘고 넘는데 수출 비중이 50%가 잘 안 됩니다. 음. 상대적으로 각 지방에서 자생한 중소기업이 내수 경제가 활성화돼 있다고 많고, 볼 수 예, 있겠네요. 내수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네. 일단 한국보다는 좀 상황이 나은 편이에요. 네. 현재 취업률도 95%가 넘어가는 상황이고 네. 나은 상황인데 2018년 기준으로 보면은 네. 이 전국 최저임금이 848엔. 848엔이면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현재 환율로 보면 대략 9천 야, 원. 이거 문재인 정부의 9,000원 공약이 거의 네. 9천 원 정도. 제가 일본 뭐 도쿄, 네. 오키나와 다 가봤는데 이게 지역별로 다 달라요. 최저임금이 다 다른데 도쿄 같은 경우는 좀 더 약간 잘 사는 동네니까 더 높죠. 958엔. 네. 오키나와 같은 데는 737엔인데 근데 이게 최저임금이 정부가 나서서 설정을 한 거예요. 네. 근데 막상 가보면요 도쿄는 대부분 다 1,100엔이 다 넘어가고 1,200엔이 넘어가고 정부가 최저임금을 설정한 그 금액을 넘어서서 알바를 구하는 데가 훨씬 많다는 점에서 한국하고도 굉장히 달라요. 그 한국에서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데가 더 훨씬 많잖아요. 예, 일본은 높은 곳이 더 많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도 진짜 가혹하다보다는 좀 심하게 일을 시켜 먹는 그런 데는 최저임금보다 높긴 하죠. 아니 전 그게 되게 그죠? 특이한데 지역마다 최저임금이 다르다는 것 자체가.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서울하고 저기 강남의 임금하고 저기 강원도 임금하고 그게 동급으로 최저임금을 매긴다는 것 자체가 좀 발상이 이상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한국, 일본의 어떤 사회 분위기 차이도 있어. 일본은 네. 그 분권주의 그때 에도 막부 시절에 각 번이 나뉘어져 있었고 각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도 있거든요. 한국하고 약간 다르죠 그 부분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돈이 많은 데서는 임금이 비싼 것 같고 돈이 없는 데는 임금이 내려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니, 한국도 사실상 지역별 편차가 있죠. 네. 준다고 비교가 해놓고 크지. 지방은 그렇게 안 주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흔히 보면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는 게 좀 어떤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근데 근데 일본 지금은 우리가 그걸 바로 도입하는 건 성급한 게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최저임금 자체도 안 지키는 사람도 너무 많고 이게 너무 커트라인이란 말이지 마지노선 진짜 네. 생존하기 위해서 이것도 못 받으면 이건 진짜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 이런 거의 수준이란 말이 최저임금이. 근데 이거를 지역별 편차를 두자 하면은 프레임이 그런 식으로 협상이 흘러가거나 그렇게 프레임이 돼버리면 여기서 내려갈 확률이 높지 맞아요. 올라갈 확률은 더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맞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사용자, 소위 말 사용자라는 표현이 너무 별로라 자본가라고 표현하겠는데 자본가들의 입김이 워낙 세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 정도 주면은 그러면은 지방은 더 싸니까 한 100원 더 깎을까? 200원 더 깎을까? 네. 이렇게 될 확률이 높아서 그 지금 이거를 협상으로 들이밀었을 때는 이런 논리로 제기했을 때는 더 협상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이게 지금의 힘의 구조상 역학관계에서는 불합리할 더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상여금 포함시켜서 최저임금 이렇게 협상하는 식으로 결정이 나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 있잖아요. 네. 매달 내가 40만 원씩 보너스를 주고 있어. 이거는 임금으로 쳐주겠다. 최저임금 계산할 때 그렇게 써라. 이렇게 결정이 났고 두세 달에 한 번씩 주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두세 달에 한 번, 3, 4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 몰아주고 이런 것들은 임금이라 보기 어렵다. 최저임금 계산할 때 빼고 생각해라. 이렇게 결정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회사들이 지금 다 바꿔버렸죠. 예를 되겠네.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상여금 보너스를 3달에 한 번씩 줬어. 네. 근데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주면은 이게 최저임금 계산할 때 포함이 되니까 우리가 임금 막 최저임금 신경 써서 올릴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뭐 일단 3개월에 뭐 400만 원 주던 거를 뭐 1개월에 100만 원씩 주겠다.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꼼수들이 엄청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이 꼼수들 때문에 지금 119 뭐 이렇게 임금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그 제보하는 직장갑질 119라는 게 있거든요. 직장갑질 119에서 1월 2일부터 1월 6일까지 제보된 최저임금 갑질 54건 중에 30건이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한 달 간격으로 2달에 한 번씩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걸로 바꿔버려가지고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을 시켜버렸다. 네. 그런 지금 갑질들이 엄청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 최저임금 그러면은 이게 협상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잘 잡아야겠구만. 예. 그래서 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실제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또 이바지해야 되잖아요. 결정 사항도. 근데 지금 직장인들은 뭐야? 바뀐 게 뭐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에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을 이행을 하려면 남북관계 개선해야 돼요. 개성공단도 활짝 열고. 그러죠. 예. 개성공단 활성화하고 맞습니다.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고 예, 그런 평창 동계올림픽도 성공리에 잘 개최하고 네. 그럼 내수도 향상이 되고 중소기업도 살아나고. 그렇죠. 예. 네. 아주 평화로운 한반도 속에서 네. 동북아시아 경제도 꼭 편하고 그렇게 약간, 될 때 약간 억지로 네. 잡아쓰려고 애쓰시는 것 억지로는 같은데. 아니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지. 네, 어쨌든 이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그 좀 관심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아니 사실 가지고, 네. 한 나라의 심각한 경제를 문제다. 근데 정부가 1년만 기다려 달라고 했잖아요. 노동계 뭐 경제계 다. 네. 그거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약간 아니 지금 1년만 기다리라는 걸 노동계만 얘기한 게 아니고 경제계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경영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자본가들한테도 얘기했기 때문에 이 도대체 뭡니까 지금 이게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예산을 확충해야 되는 거고 그럼 예산 어디서 나오냐 이렇게 됐을 땐 남북관계 개선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이 문재인 정부가 이거 책임감 있게 나서지 않으면 이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다 지금 오히려 인하다 그런 결론으로 내릴 수 있다. 기본은 상여금까지 포함해서. 뭐 자본가와 싸워야지. 네, 자본가와 싸우고 어이 사장님들 이재용 지금 막 깜빵 가 있잖아 지금. 제대로 하라고 이렇게 자본가와 싸움이 기본이 되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국가 경제를 책임진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돈벌이와 일자리, 새로운 이제 경제의 로드맵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남북관계 개선, 네 이렇게 기승전 남북관계 오늘도 기승전 미국으로 네 마치겠습니다.